일본에 BNF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좀 경이적인 그다음에 역사적인 레전더리입니다. 레전더리. 일본에서 레전더리입니다. 주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운이 따라서 또는 나쁜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이렇게 버는 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좋은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훨씬 더 나한테는 값진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매매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게 뭐냐면 잃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해야 돼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잃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타점이 들어갔을 때 무조건 거기부터 급상승한다, 떡상한다, 내가 진짜 신의 타점을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죠?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잃는 게 당연한 것이고, 잃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불장과 행보장에 따라서 승률이 훨씬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률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잃더라도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투에서는 잃을 수 있지만 전체 전쟁에서는 이기는 거죠. 작은 전투에서는 계속 지더라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운을 믿거나 다른 사람들 막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는 애들, 막 급등하는 애들, 허리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뇌동을 해서 어이 뭐야 중간에 올라탄다거나 누구의 리딩방에서 간다 해서 내가 샀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분석을 참고해서 잘한다는 사람들 이런 분석을 참고해서 올라타서 운 좋게 돈을 벌었다는 것은 큰 독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되죠? 독이 돼요. 습관이 되고 독이 되고 나중에 이게 잃었을 때도 뭐가만 생깁니까? 원망이랑 미움만 생겨요. 분노만 쌓입니다. 악에 받쳐요. 근데 처음에 근거도 있고 내가 진짜 전략적으로 그리고 기다린 자리에서 좋은 매매,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서 들어갔지만 돈을 잃었다. 그러면 어차피 돈을 잃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독이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굳은 살이 됩니다. 득이 돼요. 득이 되고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죠? 내가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되고 그다음 노하우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있거든요. 승률이랑 여기다 그냥 이어서 갈까? 자, 승률이랑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승률과 수익률 이걸 볼게요.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불장이 있어요. 불장이랑 그 다음에 횡보장이 있거든요. 횡보장이 있어요. 불장에서는 뭐가 있냐? 승률보다는 뭐가 앞서야 되냐면 수익률이 앞서야 돼요. 불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러니까 뭐 승률이 낮아도 돼. 다만 뭘 해야 된다? 정말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롱을 잡기 위해서 가령 이런 데서 롱을 잡기 위해서 내가 뒤늦게 여기서 봤더니 여기 쏘는 거 보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쏘는 거 보고 여기 쏘는 거 보고 눈이 멀어가지고 와 더 올라가겠다 싶어서 여기서 롱을 걸었어. 그럼 털리겠죠. 아 털렸어. 그럼 다시 여기서 롱을 걸었어. 근데 올라가는 거 보고 분할 익절 했으면 모르겠는데 분할 익절 못하고 있다가 아니면 분할 익절 조금 했다 치고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털렸어. 그럼 다시 재확인한다고 해서 재진입할 때 다시 롱 쳤다. 그러면 중간에 털리는 구간에 몇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률은 낮아도 돼. 다만 내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걸 어디를 가져가야 돼? 이 분출 끝을 가져가야 된다고. 이 분출의 끝을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손익비를 뭐가 있냐면 불장에서는 상승을 주거나 변동성 당연히 불장이니까 상승이 나오겠죠. 롱으로 가는 것에서 손익비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장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승률이 낮아도 돼. 지금 우리가 그래요. 승률이 낮아도 돼. 근데 수익률만 진짜 보고 가면 됩니다. 횡보장은 그렇지 않아요. 횡보장은
승률을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승률을 높이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요. 횡보장에서는. 그러니까 잔잔하게 여러 번 많이 먹는 습관. 그래서 잃지 않는 매매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장은 좀 잃어도 돼요. 그러면 수익률을 챙겨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야. 내가 실패하면서 시드가 자꾸 깎인 거야. 계속 시드가 깎인 거야. 그래서 시드가 많을 때는 잃어도 되지만 이제 적은 시드로 해가지고 이제 따면 뭐하냐. 벌써 다 잃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만 달러 있다 칩시다. 10만 달러 있을 때는 1타가 이제 겨우 이제 100불 남았나? 뇌동막 하고 이래가지고 100불 남았는데 100불 해가지고 이제부터 올라가 봐야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돼요. 왜냐면 몰빵을 해버리거든. 현금화를 못해.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러한 두 가지 메커니즘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은 승률보다도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시장이다. 횡보장이 아니다. 불장도 그러니까 지금 알트도 마찬가지. 불장을 앞두고 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뭐야? 리스크의 정량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리스크를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 놔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종목을 들어가면 선물도 마찬가지고 현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파토가 뭐 추매했다고 하는데 현물도 애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총 시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총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라면 몇 퍼센트만 이 종목에 들어간다. 그래서 개수가 한정되어 있으면 시드의 비중이 한정돼야 돼.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이게 항상 일정해. 현물도. 그걸 넘어서면 안 돼. 넘어서는 구간은 언제라고요? 엄청난 수익이 나왔을 때 그때 개수를 조금 늘리는 거예요. 수익을 실현하든지 뭘 해서 분할 익절을 하든지 여하튼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개수를 늘리는 거는. 그러니까 밑에서 모았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우리 약 올리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래봅시다. 지금 내가 알트에 엄청 많이 처물려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데 처물려 있어. 이게 처물려 있어. 좀 더 심각하게 봅시다. 이쪽으로 옮겨서 내가 알트에 엄청 처물려 있어. 이렇게 내가 여기 처물려 있어. 엄청 개수도 많이 물려 있어. 근데 나는 이 개수가 많은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거 지금 상승하는 거 맞나?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러고 있다 갑자기 알트는 어떻게 된다 했죠? 갑자기 쏜다고요. 갑자기 확 쏘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는 여기서 처음 물려 있는 사람보다 나는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았어. 이런데 이 사람이 개수를 많이 못 실어요. 많이 못 실어. 그런 다음에 쑥 쏴버린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단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 막 올라타는 걸 못해요. 이미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타점 놓쳤다. 많이 못 태웠는데 조금만 더 내려오면 안 되나. 알트는 그런 게 없어요. 올리면 쭉 올려버린다고. 그럼 오히려 개수 많이 실어놓은 얘가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시드 몇 개 못 가져가고 시드 몇 개 못 실은 상태에서 신중만 하던 애들은 몇 개 못 실은 상태에서 좀 눌리면 받아야지.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눌림에 받아야지. 이런 게 안 나오고 노박으로 확 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여러분들이 세게 물려있는 차트는 특히나 잡코일 거 아닙니까? 여하튼 많이 물려 계신 분들 기죽지 마라.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항상 뭐가 된다고요? 내가 들어간 돈 올인이 아니라 100을 넣으면 항상 100을 넣어야 돼. 100을 넣어야 돼. 100을 넣어야 돼. 100. 그러면 20% 잃어도 80이 되잖아요. 80이 되잖아. 그럼 80을 넣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다음에 100을 또 넣어요. 또 100. 그 다음에 또 뭐죠? 만약에 또 털렸다. 그럼 또 다시 그 다음에도 또 100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뭐죠? 몰빵하는 게 아니야. 계속 100씩 넣는 거예요. 100씩. 한 종목당. 내가 만약에 레버리지도 항상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리스크가 정량화된단 말이면 항상 일정해야 돼. 리스크가.
내가 매매에 실패했을 때 가져가야 되는 리스크는 늘 똑같아야 된다고. 종목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메이저 알트면 메이저 알트대로 들어가는 시드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레버리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 손익비에 대한 이야기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자기만의 시스템이 무조건 갖춰져 있어야 돼. 오늘 필 받네 50배 미친놈이잖아요. 그거 저예요. 오늘 좀 땡기는데 69배 그 미친놈이잖아요. 그거 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저는 졸업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장난치고 노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실패했을 때 가져가야 되는 리스크가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러고 나면 뭐가 되냐면 제가 롱을 걸었다 칩시다. 롱을 걸었다 칩시다. 롱을 걸었다 칩시다. 그럼 항상 롱이 뭐가 돼야 된다 했죠? 최소한 1대3 돼야 돼요. 1대3. 여기가 1대3. 최소한 1대3. 그래서 7번 지고 내가 7번 지고 3번만 이긴다 생각을 하면 한 번 잃을 때마다 1을 잃는 거예요. 1을 마이너스 1을. 그럼 마이너스 7이잖아. 7번 쳤으니까. 1씩 잃어서 마이너스 1이 7번 나왔으니까. 근데 3번만 이겼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을 얻어가. 그럼 9가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뭐죠? 계속 져. 10번 싸우면 7번 져. 근데도 뭐가 된다고요? 결국은 벌어가는 시장이 된다고. 요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타점을 더럽게 못 잡는다. 30% 승률도 안 나온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든지 간에 잘못된 거야. 그럼 뭐가 된 거냐? 내동이 끼었거나 아니면 분석도 어지간히 해서는 30% 이하로 나온다. 이런 건 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참 나는 잘 맞추는데 익절을 잘 못하거나 손절을 잘 못한다. 이런 좀 디테일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 정말 뭐랄까요? 홀짝만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승률이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요걸 잡아줘야 된다. 그럼 익절도 뭐가 돼야 된다? 내가 하려고 했던 곳에서 항상 나와야 된다. 그러면 손실 비용만 항상 정량화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리스크를 정량한다는 거는 여기서 익절도, 손절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익절도 반드시 내가 하려고 했던 곳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돼요. 좀 레버리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디테일적으로는. 하지만 익절도 지정가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횟수입니다. 횟수. 내가 만약에 손절을 한 자리에서 또는 한 종목에서 2번 정도 연속으로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이게 지켜져야 돼. 그러니까 이 매매의 횟수 자체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 만약에 잘못 봤다. 이거 종목 좋다고 봐가지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자꾸 내동이 생겨가지고, 내 것만 털고 이렇게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녹아버리는 경우가,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먼저 스윙 페일리어 패턴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쭉 올라가다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태? 약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태를 봤는데 갑자기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인가? 이랬더니 갑자기 계단식 하락을 줘. 계단식 하락을. FVG도 안 나와. 갭 하락도 안 나와. 계단식 하락을 이렇게 줘. 이래주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을 제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페일리어 패턴을 이번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줘버리면 이게 되는 거야. 커다란 상승 나와서 눌리면 받아야지. 여기서 받았다. 좀 올라가네. 좀 내려오는 것 같나? 다시 올라가네. 근데 이 올라갈 충분히 여지가 있는 곳에서 계단식 하락을 줘요. 계단식 하락을. 그러니까 갭 하락도 아니야. 갭도 안 나오고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려버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내릴 때 윗꼬리들이 이렇게 달려. 윗꼬리들이. 그럼 뭐가 되냐면 내가 롱을 여기 걸었다. 근데 롱을 걸었더니 내 거 터트리고 다시 또 올라와. 이렇게. 그럼 다시 또 롱 치는 거야. 방금 털렸던 그 자리에다가. 그럼 또 털리지. 그럼 털어졌어. 내가 롱을 또 걸었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내려와. 내 거 터트리고 또 다시 올라와. 이렇게. 계속 이런 계단식 하락을 윗골이 달리면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녹아버린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돼요? 내동을 하게 되면 이 횟수를 못 지킨다고. 결국은 뭐가 된다? 내동이자 내 시드가 완벽하게 날아가 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시드가 적어지니까 레버리지를 높인다거나 지금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긴댔죠? 충분히 올라갈 곳인데 갑자기
계단식 하락을 보인다? 그것도 심지어 윗꼬리를 닮으면서 개파락도 없이 슬그머니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뭐라고 했죠? 이거 한순간에 걷어올린댔죠. 다 녹인 다음에 개미들 롱 타는 거 보고 계속 녹여버리는 거. 녹여버렸다가 갑자기 더블 바텀도 아니고 외바닥으로 올린 경우도 많다고. 항상 더블 바텀 기다린다. 더블 바텀 기다린다. 더블 바텀 기다린다. 외바닥으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 외바닥은 뭡니까? 역해된 숄더 형태, 휘어진 형태. 약간 뭐랄까요? 좀 변형된 형태. 역해된 숄더 이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죠. 보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좀 휘어진 형태, 변형된 형태. 역시 여러분들이 다 녹인 다음에 롱 거는 애들, 정말 미치도록 만드는 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갑자기 튀어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해야 된다? 횟수를 줄여야 된다. 아예 그 차트를 안 봐도 종목을 포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계속 올인 전략이든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레버리지랑 들어가는 시드의 양이라든지 손절과 익절 라인이 달라져 버리면 자기만의 시스템이 없다면 그게 없다면 결국엔 아무리 큰 돈 벌어도 그 돈 잃어버리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졸업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전투에서 조금 지더라도 전체적인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나한테 유리한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어떤 사람은 전업일에서 차트를 하루 종일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더라도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개인 사업이든 뭘 하든 좀 일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전업인 사람이 세고 부업인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전업하는 사람들은 뭐가 좀 많이 들어가죠. 단타나 선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죠? 스윙이나 길게 해봐야 데이 트레이딩이다. 아니면 거의 현물 위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봤을 때도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뭐 스윙을 한다? 그러면 현물 하신다? 이러면 차트를 많이 안 봐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트 안 보고 뉴스나 이런 것들로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내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런 얘기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 20%면 진짜 그 주식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거다. 이거 엄청난 수익이다. 그런 얘기하는데 코인 하러 왔는데 내가 만약에 1000만이다 치고 1000만원 1년에 20% 수익 얻어가지고 1200만원 됐다. 1년 동안 해가지고 이거 벌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거 벌러 왔어요? 복리의 마법. 그러면 매번 20%씩 쌓여가지고 가면 도대체 코인을 언제까지 할 건데 도대체. 이거는 자본금이 많고 졸업한 상황입니다. 졸업한 상황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아까 낮에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를 견고하게 만들고 그걸 심어 놓고 나면 그게 나를 쉬게 해줄 수 있는 큰 그늘이나 깊은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다고. 그건 졸업한 이후의 상황이고 결국은 전업이 아니더라도 뭐 내가 부업이든 투자를 하는 거든 결국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전업이면 시간이 많으니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요? 전업하는 사람들 괜히 쉴 데 없는 뭐 아프리카 TV 역캠 보고 앉아있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외롭다 보니까 다른 단톡방 가가지고 떠들어 제끼고 앉아있고 쓸데없는 짓 하는 놈들이 많아요. 오히려 시간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좀 이 시간이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진짜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봐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건지 레버리지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리스크가 정량화되어 있어야 된다. 항상 정해져 있어야 돼요. 지금은 불장이기 때문에 뭐다? 승률이 조금 낮아도 된다. 현금 확보된 상태에서 시드 비중을 가지고 극한의 수익률을 노려라. 그리고 알트들 들어갈 때 알트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어떤지 아르고 같은 거 이런 좀 약간 시총 낮은 거 이거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오픈 AI 그거 있는 뭐 그 해서
들어가고 싶다. 지금 워낙 뭐 그 챗GPT 잘 되니까 뭐 웹3든 뭐든 뭐 메타 RWA든 디핀이든 뭐 여러 가지 뭐 들어가고 싶은 게 있다. 막 디파이든 뭐 들어가고 싶은 게 있다. 아르고가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아르고로 합시다. 아르고가 얘기하자면 우리 그 이윤성님 위해서 아이오타 갑시다. 아이오타 갑시다. 아이오타 같은 경우에 처음에 현물을 매집한다고 하면 내가 얼마치 살지를 미리 정해놔야 돼요. 내가 300만 원치 사겠다. 예를 들어서 아이오타는 300만 원치만 사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0만 원이 딱 들어가고 나면 그 뒤엔 사면 안 돼요. 이게 잡혀 있어야 돼. 그러면 몰빵을 못 한다고. 절대 몰빵을 못 해요. 올라가도 난 무조건 내가 들어가는 돈은 300만 원만 딱 넣는다. 라고 하면 잘라서 넣거나 올라가든 뭐 이렇게 하든 굉장히 분할해서 하든지 난 분할해서 매집했어요. 그래서 보면 1시간 사이에 3번을 산 거야. 1분봉 보고 현물한다는 놈이 1분봉이나 5분봉 보고 1시간 사이에 못 견뎌. 100만 원씩 잘라가지고 3번 들어갔어. 나 분할해서 들어갔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가령 최소한 뭐죠? 박스와 박스 간의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박스와 박스 간의 이동. 차트는 박스와 박스 간의 이동. PO3라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 박스에서 이 박스로 올라갈 때 한 번 더 사든지 아니면 내려왔다면 이 박스가 이동됐을 때 그때 한 번 더 사든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 5분봉 뭐 이런 걸로 얘기하면 안 되고 최소한 4시간에서 날봉으로 봤을 때 어떤 좀 뭐랄까요? 섹터가 바뀌었을 때 위치가 바뀌었을 때 가격대가 바뀌었을 때 그럼 내가 300만 원치 샀다. 그럼 더 이상 사면 안 돼요. 더 이상 사면 안 되고 더 이상 추가 매집을 안 할 거야. 그럼 이제는 뭐가 되죠? 불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불을 태울 수 없다. 그러면 한 번 익절하면 더 이상 불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익절도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다 나는 반익절했어, 나 전량익절했어. 그럼 나중에 평단 이상한 데서 다시 들어가겠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죠? 펜트하우스에 갇혀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다 하락장에 내려온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익절 다 했다. 난 진짜 칼같이 너무 익절 잘했어. 근데 이런 데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안 나온다고. 순식간에 기간이 지금 보면 좀 똑같은 것처럼 나와지만 이게 굉장히 짧게 주고 이게 확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그래 버리면 이런 데 탄다니까. 약간 눌릴 때 박스 구간이 있을 때 이런 데 탄다니까. 그럼 또 다시 올라가 주지. 불장이니까. 그러다 결국 여기서 올라가다가 최고 꼭대기 펜트하우스 여기서 올라가겠지. 또 이번에도 더 많은 돈 넣었다가 되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 알트 마찬가지예요. 알트 기본은 뭐다? 현물. 한번 사서 내가 목표한 금액만큼 밖에 안 산다. 이 이상 사면 안 된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뭐 XRP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10,000개만 사셔라. 10,000개. 본인이 만약에 좀 그게 된다. 여유가 된다. 전체 시드가 비중에서 돈이 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만 원이 아니라 10,000개만 산다. 10,000개. XRP 만 XRP를 산다.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비중이 좀 뭐 갈 수 있다. 그러면 50,000개만 사겠다. 그러면 50,000개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사고 나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더 이상 사면 안 돼요. 아무리 차트 좋아도.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만약 분할 익절 해가지고 분할 익절해서 뭐 40,000개로 줄었다. 4만 개로 줄었다. 근데 차트가 워낙 평단이 좋아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 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이 못해도 0.6불, 0.7불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평단이 만약에 20달러가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10,000개를 덜어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하나 50,000개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익절한 그거 보고 여기서 20달러에서 좀 내려올 때 한 15달러나 7달러나 이럴 때 조금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볼 수는 있어. 워낙 평단이 좋으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자꾸 들락날락 단타치고 업비트 단타치고 이러다가 결국은 펜트하우스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왔던 승률을 높이기 위한 건 뭐냐? 이게 지금 이제 그거거든요. 차트를 바라보는 눈이야. 이걸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거는 다음에 할까? 너무 길어지나? 우리가 차트는 사실은 이래요. 시장을 주도하고 만드는 세력이랑 그 만든 걸 보고 추세를 따라가는 개미들. 그러니까 시장에 순응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력이랑 메이커들, 세력이랑 개미가 있다 치면 이거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죠? 전혀 다른 형태로 원래 있던 곳에 역방향으로 만들어주는 추세를 전환하거나 추세를 완전 꺾어버린다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트리거만 주거든요. 이 얘기 많이 했죠. 얘들이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올리거나 내리지 않는다고 트리거만 준다고 트리거만. 그러니까 방향만 바꿔준다고요. 그럼 개미들이 뭐가 되는 거죠? 그 방향을 보고 이게 추세가 나왔구나. 그걸 판단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달라붙어 가지고 뭘 만들어줍니까? 트리거 준 상태에서 가격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가격을 전달하면서 뭐가 됩니까? 세력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들어갔던 돈을 고스란히 거래량을 다 떠안게 된다고. 이 개미들이. 이래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래량이라는 것만 살짝 보게 되면 어떤 걸 헷갈릴 수 있냐면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나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나 이런 것만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거래량은 트리거가 나올 때 거래량이 필요한 거예요. 세력이 들어간 거래량이 필요한 거예요. 세력이 쓴 돈이 필요한 거야. 개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이건 눈먼 돈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시장에서 세력이 원했던 모습을 개미가 지금 따라와 준 것 뿐이야. 근데 이게 진짜 세력이 들어온 돈이다. 와, 진짜 이게 유동성 들어와 가지고 진짜 매수세가 확 달라붙는구나. 그럼 개미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들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브레이크아웃을 해버리면 이렇게 왔을 때 위에서 쭉 떨어질 때 여기를 뭐 해준다고요? 막아준다고. 추가 하락 없이 막아준다고. 막아주다가 이걸 빨리 눈치챈 개미들이 여기서 롱 걸면 뭐 해주죠? 세력들이 털어버린다고. 이렇게 털고 그 다음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뭐 해주죠? 여기로 브레이크아웃 해준다고. 그러면 추세를 추종하는 애들, 결국은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자기들이 추세를 추종하는, 확인 매매하겠다 이런 사람들 여기서 이런 거 주면 달라붙는다고. 가면서 쭉 올라가면서 뭐 만들죠? 갭상승 만들어 버린다고. 여기서 나오는 갭상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트리거만 만들어주고 여기서 나오는. 그럼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 그럼 이걸 보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그 거래량이 세력의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 세력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거죠? 평단. 세력의 평단과 세력이 들어간 돈은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라고, 여기.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보조지표를 보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제가 거래량을 안 보는 이유, 왜 그런 거죠? 그 안에는 시장을 만드는 사람과 그 시장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졌던, 종속적으로 추종하게 만드는 개미들이 다 혼재되어 있다고. 그 양 안에. 결국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정확한 포인트가 어디냐는 거야. 결국은 심리의 싸움에 의해서, 그러니까 차트는 시장 참여자들이 만든 심리적인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는 과거의 흔적만 보아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무빙이 움직이는 캔들의 무빙을 보면서 느껴진다고. 뭐가 느껴진다고요? 아까 MMX에서 얘기했던 이게 지금 털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짧은 구간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ICT, SMC가 원래 뭐죠? 세력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다는 거였죠. 근데 이건 너무 과거 차트 흔적에만 너무 매달리고, 지금 크립토 시장이 야생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켓 메이커들이 달라진다고. 세력들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훨씬 빠르다고, 변화가. 이번에 시장이 많이 변했다 느끼실 거 아닙니까? 지난 시즌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 시장의 움직임이, 패턴이. 걔도 여전히 뭐 반감기 사이클을 따라온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트 지난번보다 많이 속속이네, 조금 달라졌지만, 하지만 예전의 화법으로, 예전의 문법으로 내가 접근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느냐? SMC, ICT에서 말하는 과거의 번역가들,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본질을 모르고 용어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인간들,
그리고 거래량 이평선 이런 이야기 너무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순수하게 차트가 보여주는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사공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막 화장도 많이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가발 쓰고 옷도 화려한 거 입고 메이크업에 막 무슨 뭐 헤어에 옷도 막 명품이다 막 치렁치렁 하고 있고 조명빨 받고 막 이런 상황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 여자의 원판이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 심지어는 그 여자의 내면을 볼 수가 없어. 수술한 가슴이 크기만 보고 앉아있지. 저 가슴이 내추럴인지 저게 수술인 건지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게 돼. 이 사람의 내면이라든지 얘가 도대체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애인지 뭔지 이거 모른다고 이걸. 혹시나 병이 들을 수도 죄송합니다. 여하튼 꽃뱀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게 된다니까. 보도지표가 덕지덕지 쌓이는 바람에 시장은 매번 새롭고 혁신적이고 크립토는 기술주 중에서도 매우 그 속도와 변화하는 양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화법 그리고 지금 프라이스 액션은 마이클 러스트는 얘기하던 그 시대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2018년, 2016년, 뭐 2020년대 너무 많이 달라졌어. 직계로 잘난 척하거나 그 밑에서 물 빨아먹는 애들이야. 사이비 교주들 밑에서 물 빨아먹는 애들이야. 총무. 요런 느낌이라고. 진짜 트레이더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해야 돼. 근데 프랙탈, 차트 패턴, 파동, 무슨 공식 없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결국은 뭐가 돼야 한다? 이 차트에 나와 있던 것에서 실시간으로도 보고 큰 그림을 계속 보고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ICT, SMC 설명해주는 이런 그 국내 유튜버들 보면 너무 작은 거 제쇼츠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무 작은 거 이런 데서 이런 것만 자꾸 봐. 이런 것만 이것만 보고 있어. 이것만 딱 보고 있어. 이게 아니라 크게 확대해 가지고 이게 크게 보면 정말 이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게 진짜 아까는 엄청난 그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큰 그림을 봤을 때는 타임프레임을 크게 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고 이거? 개똥이가 뭐고 이거? 과추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꾸 여기서 막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여기서 뭐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해야 된다? 큰 그림을 계속 보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야 돼. 그 생각이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틀림으로 인해서 얻어가는 게 있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좋아가지고 펄떡펄떡 뛰고 도파민 쏘고 있고 조금만 내려가면 술 먹고 자책하고 조금만 오르면 기분 좋아서 옆에 사람들한테 괜히 뭐 이상한 거 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에서 익절도 손절도 항상 정량화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것도 있다. 익절 너무 많이 올라갔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갔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럼 예를 들어서 1대3으로 내가 손익비를 걸었는데 만약 12가 됐다. 1대12 자리에 와 있다. 그러면 끊어내야 돼. 끊어내야 돼요. 분할 익절을 좀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12였던 미실현 수익 금액이 7, 8이 되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에 또는 한 주에 한 달에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절해 나가는 구간들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익절도 정량화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절대로 무리하지 않게 되고 내동을 줄일 수가 있어요. 횟수까지도 반드시. 그리고 전체 큰 그림을 계속 보려고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 결국 나중에 뭐가 된다? 생각 없이 있으면 두려워요. 시장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생각을 하고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더 피드백해서 돌아봤을 때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각오가 생기고 배우는 게 생겨져요. 크립토 시장은 진입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돈만 넣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했건 학벌이 좋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돈이 없으면 레버리 더 끼워서 한다든지 진입장벽이 낮아 보일 수 있어요. 시장 참여는 정말 시장에 참여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성공 여부는 자격입니다.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뭐가 돼야 된다? 좋은 나만의 시스템 하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된다. 그 시작이 연속된 청산이라도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됩니다. 리스크도 정량화하고 내 목표도 정량화해놓고 가면 됩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분이 좋으면 더 많이 불탈 것이고, 끊어내지 못하고 물타다가 더 심하게 망할 것이고, 특정 종목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못 빠져나올 거예요. 누군가가 리딩하는 타점에 들어가서 열광할 것이고, 큰 돈 벌었다고 오만해져서 결국에는 그 돈을 가지고 까불고 있을 겁니다. 졸업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복학하게 될 겁니다. 졸업의 조건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시스템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균일해야 된다. 그것들이 무한 반복되면 승률도 수익률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보는 눈이 좋아진다. 어떤 걸 통해서 차트를 보려고 하는, 캔들을 보려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야 된다. 너무 학습적이고 학문적인 것에 얽매여서 ICT, SMC를 독파하겠다. 나성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론을 독파하겠다. 아니라고요. 실제로 참여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쳐나가야 됩니다. 굳은 살을 베기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청산은 당했다고. 그게 다 굳은 살이 되고 나중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겁니다. 그 굳은 살을. 그리고 부러워할 거예요. 졸업의 조건입니다.